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리뷰 하나 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 대 울산 현대 경기입니다. 네, 울산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제가 평소에는 좀 울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인천 쪽에, 어, 무게를 두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좀 제가 인천 리뷰를 자주 드리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지난 경기들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깊이 보질 않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던 점들, 지난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울산은 제가 봤을 때는 아쉬운 점들이 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인천의 어떤 대응 전략하고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하고 전술 전략하고 엮어가지고 울산 이야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천부터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해요. 자, 인천 팬들은 아마 이번 시즌 경기를 보시면서 조금 마음에 들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왜냐면은 선수단 영입에 조금 힘을 썼고 특히나 이제 중원 쪽에 이명주 선수의 어떤 파트너로 신진우 선수가 오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또 그 뭐랄까 중원부터 풀어나가는 공격 형태를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번 시즌 들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좋은 공격 전개라던가 흐름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제가 경기들을 돌려보건데 이게 무슨 어떤 선수, 그러니까 신진호의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아구가 좀 안 맞는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잘 됐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인천한테는 그렇게 마냥 좋은 신호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신진우 선수랑 이명주 선수를 같이 배치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김도혁 선수를 이제 왼쪽 윙백으로 세우는 경우도 이번 시즌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물론 윙포드처럼 나오긴 했는데 미드필더처럼 나오긴 했는데 그쪽으로 빼면서 누리려고 했던 효과가 무엇일까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천 팬들께서는. 근데 저는 이제 바둑을 불러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이 어, 좀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인천은 내려놨다가 역습하는 형태를 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성적을 냈고 실제로 아침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성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선수단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이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성환 감독님 자체도 제주에 계실 때 이제 조금 이제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을 즐겨 하셨던 스타일이고 3백을 쓰긴 했지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조금 그런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인천이 아침에 나가서 만날 팀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일본 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동아시아 에서 만날 팀들 상대로는 인천이 좀 더 주도적인 경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그다음에 인천이 지난 시즌 4위였잖아요. 근데 4위도 좋지만 이번 시즌 뭐 4위 내지 5위 뭐 그 비슷한 성적을 유지하려 그러면 지난 시즌 역습으로 물론 성적을 낸 것도 있지만 좀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역습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주도성이 없다는 거고 이게 최근에 점점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 내려선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뭐 광주한테는 뭐 안 내려서 가지고 막 크게 진 건 아니었잖아요. 내려섰는데도 지게 되는 경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시즌 그 가마 감독이나 실패한 지도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늘 올라서는 지도자들을 높게 평가하고 좋게 이야기해드리고 또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리 있게만 올라서면 그게 훨씬 더 주도적인 축구가 되고 좋은 축구고 고급 축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려서는 건 사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천이 지금 당장부터 순위가 나오질 않아서 오늘 당장 내려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 만드는 거는 그거를 구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난 시즌 했던 거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제르소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인천이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는 거는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천의 도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랑 별개로 이거를 경기장 구현하는 건 전혀 다르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인천 쪽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오늘은 뭐 물론 신진호 선수가 좀 휴식을 취하고 델브지가 없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난 경기들에서 나왔던 것들이 저는 이번 경기도 똑같이 안 좋게 나왔다고 봐요. 뭐냐면 가장 제가 지금 보이시죠? 가장 좀 큰 문제로 꼽고 싶은 거는 인천의 그 빌드업 형태가 그렇게 볼 돌리기 좋은 형태가 사실 아닙니다. 예. 이게 공격적인 팀들이 왜 포백 서냐 이런 걸 고민해 보시면 여기 뒤가 4명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게 형태가 좋아요. 볼 돌릴 때.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잡혀 있을 때 뭐 제가 좀 그 3백 형태로 바꿔 놨는데 이렇게 놓는 게 대체로 형태가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볼이 들어왔을 때 갈 곳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갈 곳이 여기가 이렇게 갈 곳이 많아요. 이게 7번한테 봤을 때 이거 찍을까요? 여기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뭐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예. 예를 들면 이런 형태를 많이 꾸릴 수 있기 때문에 흑백을 서는 거고 지금 이제 인천이 쓰는 거는 사실은 이제 3-4-3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왜 조심스럽냐면 이게 지금 포메이션 일반적인 형태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느냐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저는 3-4-3이 그렇게 빌드업하는 형태의 축구에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고립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3-4-3을 썼을 때는 강조되는 부분이 이쪽이에요. 사실 이 측면. 이게 왜 측면이 강조가 되냐면 그 예전에 이제 안토니오 콘테가 첼시에 있을 때도 좀 그랬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뭐 공을 이렇게 밀어넣고 여기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한 명을 털어먹는 형태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3-4-3은. 왜냐면 이쪽에서 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갈 수 있는 공간이 아까보다 확 적죠. 뭐 5군데 6군데 된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리가 되게 멉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랑 봤을 때 이렇게 잡고 있는 거랑 봤을 때 거리가 되게 멀어지는 경향들이 좀 있고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그런데 3-3에서는 사실 보면 여기 3-4-3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볼을 잘 차고 이런 선수들보다는 조금 많이 뛰고 활동량이 넓은 선수들을 위주로 꾸려져 있는 팀들이 대체로 3-3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첼시에 있던 캉티라던가 뭐 토트넘에서 있을 때는 뭐 호이비에르라던가 이런 어떤 그 마당새 스타일들이 이쪽에서 잘 많이 먹고 이럴 때는 이제 이 윙백하고 이쪽 앞에 있는 윙포워드들의 역량이 좀 중요하고 측면이 강조되는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포메이션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거를 막 이렇게 좁혀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형태 자체가 제가 보기엔 좀 역습하고 속도 살리는 데 강점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인천이 이쪽에서 결국에는 제가 측면이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측면으로 나갔을 때 이 풀백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좀 약해요. 여기서 볼이 들어갈 때 이 선수가 단박에 압박 들어가고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가 할 게 많지가 않다. 여기 있는 이 선수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인천의 어떤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이쪽에 볼이 들어갈 때 압박이 들어가면 여기서 물리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윙백들 쪽에서.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쪽은 누구 편이냐면 공격할 땐 이거는 상대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인천 쪽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은 울산 쪽이라고요. 왜냐면 아웃되면 남의 거거든요. 여기서 울산이 아웃을 시켜도 울산이 수비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역량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역량 좋은 선수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오늘 김준엽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저희 부천에서도 오래 뛰었었죠. 올해 아니죠. 1년인가 2년인가 뛰었었는데 김준엽 선수 저는 상당히 그래서 좋아하지만 어찌됐든 김준엽 선수 잘해줬지만 민경현 선수도 잡는 위치를 잘 보시면 이쪽에 볼 들어왔을 때 잡는 것보다는 역습을 해서 이 높은 지역에서 공간이 열렸을 때 올라오는 걸 좋아하지 여기서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주도하고 공격 전개할 때는 잡지 못한 그렇게 뭐 전개의 이 윙백들이 어떤 볼 뿌리는 거에서 그렇게까지 관여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이쪽이 이런 식으로 뭔가 공격 전개에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드필더들이 처지는 경향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경기들을 잘 보시면 여기가 앞에 뭐 이렇게 4명 5명 쪽으로 이쪽은 특히나 측면이 넓게 서다 보니까
이 뒤에 5명에서 4명 정도가 뒤에 다 있고 이렇게 양분되는 좀 결과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이걸 더 저는 생각하기에 좀 부채질하는 게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미드필더 선수들이 여기를 자꾸 내려가요. 그러니까 오늘 문지한 선수가 여기 많이 내려가는 걸 봤는데 저는 절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편하죠. 여기 내려오면. 왜 편하냐면 수비를 2위 여기 중심 위주로 펼치고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일로 빠지면 볼 받기는 편하죠. 여기 숫자도 많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받아봤자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롱킥 나가는 건데 롱킥이 날아가는 게 뭐 여기까지 뭐 0.1초 만에 날아갑니까? 이거 붕 날아오는 순간 여기서 다 대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수비 조직을 짜고 있으면 최소한 이런 위치, 애매한 위치들에 좀 나와서 받아줘야 되고 깊이 올라와서 받아야 되는데 신진호 선수가 있을 때를 보시면은 신진호 선수한테 너무 의존을 합니다. 인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3백 선수들이 볼을 더 잘 돌려서 막 이게 여기도 전진하고 예, 본인이 이제 시작하는 점들이 돼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3명은 항상 그 역습을 대비하기 위한 것처럼 마치 남아있고 신진호 선수만 여기서 계속 공을 받는데 받아봤자 할 게 없는 게 여기서 받아도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다 물려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냥 리턴이 나가는 형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선수가 뭔가 풀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고 다시 없다 하다가 신진호 선수 다시 받아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이쪽은 또 받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인천의 최근 문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격적인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응원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동의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천의 지금 선수 구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 3-4-3 형태에서 그 선수 구성 자체가 맞느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조금 더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저는 김도욱 선수를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요. 왼쪽 요즘에 최근 윙백을 많이 나왔던 이유가 왜냐면 볼도 잘 돌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차관으로 보자면 조광래 감독님 계실 때 그 김재성 선수 지금 이제 인천 또 공교롭게도 인천 코치님이네요. 아직 계시죠, 김재성 코치님. 김재성 코치가 현역 시절에 오른쪽 풀백으로 뛴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도 잘 돌리고 워낙 볼 전개가 좋으니까 이쪽한테 그 빌드업의 그 어떤 일부분을 담당시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전북현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전북현대 말고요. 좋을 때 전북현대를 고려해 봤을 때 이용이라던가 김진수 선수가 빌드업의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손준호나 뭐 다른 선수들도 많이 볼 돌릴 때 관여를 하지만 풀백들이 이쪽에 올라와서 그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를 막 이렇게 조립하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이용 선수도 그걸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한테 그런 거를 조금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굳이 미드필더 성향이고 왼발이 좋은 이제 김도혁을 이쪽 갖다 놓고 이쪽에서 이제 본인이 이쪽 이 주변에 있는 선수들하고 만들어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김도혁 선수의 지금 최근 문제가 뭐냐면 이쪽에 볼이 들어갔을 때 뭐 제가 설명 자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압박 들어갈 때 제일 잡기 좋은 위치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쪽이 우리 편이거든요. 수비하는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김도혁한테 들어가면 여기서 김도혁 선수의 미스가 진짜 많아졌어요. 지난 시즌하고 다르게. 근데 이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시즌에 김도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였거든요. 일로 공간에 때려놓고 이걸 쫓아가는 형태의 김도혁이었기 때문에 공간도 열려 있고 본인이 압박받을 일이 없이 본인이 압박을 하러 들어가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러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여기선 실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실수를 하더라도 돌아오면 되거든요. 높은 위치에서 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뺏겨버리니까 최근에 김도혁 선수는 본인이 긴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인천의 선수 구성이 뭐랄까요? 선수 구성 자체가 몇 년 동안 인천이 했던 축구를 고려해 봤을 때 역습하고 앞에다가 놓고 좀 불확실한 거에서 반반 싸움인 거에서 싸움을 거는 거에는 능숙한데 본인들이 이거를 80% 90% 확률로 뒤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자신 있는 스쿼드는 아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라는 점을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신진우 선수가 보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경기들을 제가 좀 봤거든요. 보면
계속 신진호 선수만 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하질 못해요. 예, 그런 것들도 많고 어이없는 실수도 많고 압박만 들어오면 자꾸 사소한 실수하고. 근데 이게 오늘 전반전에 인천이 계속 보여줬던 실수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조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즌이 이제 오늘까지 9경기 했잖아요. 이제 얼추 한 바퀴를 돌아가는 마당이고, 지금 결국에 선수 구성을 봤을 때는 지난 시즌보다 좋아졌는데 경기 내용이 딱 좋아졌다고 말씀드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또 그래서 뭐 성적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인천 정도가 이 정도면 나쁘다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안정적으로 그래도 중위권에서 싸울 만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한번 어,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해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축구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늘 더 좋은 축구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만, 이제는 이거를 할 거면 9경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주도하고 조금 더 볼 돌리는 거에 익숙해지려 그러면 수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 뒤에 3명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5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사실. 혹은 뭐 이렇게 4명이 가 있는다거나, 아니 4명이나 가가지고 따지고 보면 이 선수도 여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니까 2명 상대로 4명이 돌리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미드필더 가면 내려가가지고 굳이 받아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숫자에서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여기를 이럴 때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과감하게 전진하면 돼요. 김민재처럼. 나폴리 김민재처럼. 최근에. 그래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이 선수가 여기 채우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안 되고 나면 이 선수가 따라가겠죠. 안 되고 나면 접어가지고 뒤로 나오면 돼요. 그럼 이 선수가 올라오면 벌써 다른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선수가 그냥 잡고 있고요. 안 올라가고 그냥 자리를 붙어 있으면 여기가 움직일 일이 전혀 없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한테 투입했어요. 그래서 여기 딱 붙었어. 근데 이게 리턴 딱 일로 내주면서 이 선수가 밀고 나옵니다. 이 공간을 노리고서. 그럼 따라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비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나오다가 이 선수가 딸려 들어오면 여기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 3백 중에 한 명이 전 전진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뭔가 볼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보기에 좀 볼 플레잉이 되는 유형의, 그러니까 델브리지, 오반석, 뭐 권한진 다 좋습니다. 예. 근데 권한진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볼도 잘 돌리고 한데, 여기에 차라리 윙백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한 선수들을 넣어가지고 뭐 이제 그걸 쓰기도 했잖아요. 정동윤도 썼었고. 이거 맞나요? 근데 조동환 감독님 계실 때 맞나? 네, 썼던 것 같은데, 정동윤이라던가 뭐 김준엽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좀 접근을 하고 전진할 수 있는 선수를 넣어서, 숫자는 김동민 선수가 있네. 김동민 선수 여기다 좀 넣어가지고 과감하게 전진시키는 방법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맞춰줘야 볼이 돌지, 지금은 이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예. 요거를 좀 선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9경기 했으니까 우리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야 누구 바꾸자. 공격적으로 전진시키자. 이렇게 하는 거를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싫다. 지금 인천이 선수 구성이 지금 이렇게 볼을 주도적으로 잡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없다. 선수 구성상 좀 실수도 많다. 그리고 여기서 1대1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 같다. 느낌이 들면 저는 이제는 인정하는 거죠. 아직 선수 구성이 무르익지 않았다. 무르익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해처럼 하자. 역습을 하자.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냥 이렇게 어떤 경기는 잘해서 이기고 어떤 경기는 뭐 비기고 지고 이렇게 하면서 생존하고, 그런 것도 저는 인천한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번 시즌에 기대가 좀 컸기 때문에 이런 거에도 또 부응해야지 사실은 인천 팬들도 더 살맛이 나고, 예,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시즌 초반부터 쭉 봤는데 인천 이게 잘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중원이 비어 있고 최전방하고 최후방이 벌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측면 쪽에만 나가면 실수가 나오는 것.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수들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냥 뭐 경기만 더 치른다 될 게 아니라
이게 뭐 선수들한테 좀 더 다른 디테일을 줘가지고 이겨먹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하여튼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예전 전술로 돌아가던가 아니면 이제 꾀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인천 자체가 뭐 아주 나쁜 축구라던가 뭐 맥락 없는 축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좀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그거는 지난 시즌하고 다른 전술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 만들자. 이제는 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후반전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후반전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인천을.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을 찾아온 건 좋죠. 주도권을 찾아온 건 좋은데 인천이 만드는 방식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인천이 높은 위치부터 싸워가지고 그 울산의 볼을 낭비시키고 그걸 다시 찾아오고 공격하고 하는 형태는 좋은데 사실은 거기서 보여줄 수 있는 세밀한 전개들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측면 크로스 넘기고 제르소가 하던가 뭐 에르난데스가 하던가 뭐 이런 쪽이지 거기서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후반전의 경기력이 회복됐다라는 것과 별개로 인천의 공격 전개가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잘할 수 있느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후반전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천이 여전히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후반전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따지고 보면 후반전에도 어떤 찬스들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을 보면 본인들이 압박하고 거기서 이제 싸움을 벌여가지고 끊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는 장면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볼을 그러니까 볼을 너무 돌릴 필요는 없다. 이걸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위협적인 위치에다가 침투시키고 더 많이 뛰고 라인 올려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하는 형태들을 오히려 노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게 뭐 약간 리버풀처럼 하는 거죠. 더 많이 위협적인 위치에 볼 투입하고 싸우는 위치를 상대 쪽 골대.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울산 골대라고 왔을 때 이쪽에 자꾸 투입시켜가지고 여기서 뭔가 버리고 여기서 이제 압박을 하더라도 여기서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오히려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예,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찌됐든 저는 인천 이번 경기도 뭐 후반전에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뭐 주도권을 찾아온 것과 별개로 어떤 득점을 만들어낼 루트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어떤 짜임새 있는 경기력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어찌됐든. 네. 그래서 인천은 여전히 중위권에서 좀 분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좀 총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게 참 그 답이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인천 같은 팀은. 예를 들면 제가 전북이면 뭐 제가 최근에 말씀 많이 드리긴 했지만 답은 하나예요. 전북은 지금처럼 축구하면 안 됩니다. 그 팀은 그런 무슨 7위 팀처럼 8위 팀처럼 막 이렇게 축구하는 거를 전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먹히지도 않아요. 먹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비기는 걸로 하면은 다른 팀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인천은 사실 그 정도 위상은 아니잖아요. 선수 구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천이 어느 정도 웬만한 팀들 상대로 비교도 크게 나쁘진 않고 이기면 뭐 제일 좋은 축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밸런스를 조금 다시 잡아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 정도까지 해서 인천 좀 말씀드리고 또 20분 넘겠네. 왜 이렇게 길게 할까요, 제가? 이제 울산 얘기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 이게 좀 하나의 오늘 경기를 설명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엔 전반은 거의 완벽하게 주도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후반전에는 많이 고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반전은 따지고 보면 울산이 잘한 것도 있지만 인천이 또 못한 것도 있죠. 왜냐면 선수 구성 자체도 뭔가 지금 로테이션을 인천 스스로도 돌린 경기였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좀 더 인천을 좋게 전반전에 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느슨했어요, 인천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야네치 장면이 있었잖아요. 보야네치가 그 설령구 선수 밀어줬던 장면. 그 장면에서 보야네치가 패스를 그렇게 두 개 두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 위치 진짜 위협적인 위치잖아요. 왜냐면 한 번만 패스가 제대로 들어가면 상대 그러니까 인천 쪽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 골대 쪽에서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는 위치들인데 거기서 그렇게 공을 돌릴 수 있게 둔다. 저는 잘 이해 안 되고
지난번 대전 경기랑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전 경기 때 과연 대전 선수들 거기서 미드필더가 그렇게 공을 잡고 두 번, 세 번 하면서 설령우 선수랑 눈을 맞출 때까지 그거를 내버려 두는 미드필더였느냐, 대전이. 그리고 후반전에 인천을 생각해봐도 후반전에 인천 절대 그렇게 축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전에 인천이 좀 너무 느슨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울산이 그거를 잘 이용을 했죠. 네, 잘 이용을 해가지고 강인구 선수 아담으로 들어간 장면이라던가 그 뭐 보헤미치 쪽에서 설용우 선수 쪽 들어간 장면이라던가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상의 우위를 잘 활용해가지고 전반전에 이제 경기를 잘 풀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반전의 경기력이 좀 문제였던 거죠. 요건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제 축구 텔레비전 중계로 봤는데 그 장면에서는 사실은 그 보야니치에서 설령구 선수 가는 장면, 그 장면에서 저는 이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하고 연관이 되니까 오히려 나중에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후반전 얘기를 먼저 하죠. 자, 후반전에는 결국에는 전반전에 1대0으로 이겼던 리드를 울산이 가지고 있었고, 인천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힘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에르난데스랑 그 제르소가 같이 들어오면서 김보섭 선수를 최전방으로 옮겨 놓으면서 훨씬 더 조금 더 압박하고 중원부터 싸우려고 하는 형태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울산이 좀 고전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울산이 울산이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반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자체가 좀 느슨하게 경기 운영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전반 압박도 잘 됐고 끊어내는 장면들, 역습을 끊어내는 장면들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후반전에 좀 급격히 밀리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울산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야 너희 왜 맨시티처럼 못해 이렇게 말하면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울산이 어, 못했다기보다는 인천이 좀 잘 뛴 경기였다고 봐요. 후반은. 예, 그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시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시즌에 그 문수에서 무고사한테 한 골인가 두 골 먹고 쫓아간 적 있잖아요. 그 경기도 제가 아마 리뷰를 해드렸던 걸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경기도 조성환 감독님이 좀 힘을 쓸 때 안 쓸 때를 많이 구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무고사 있던 이렇게 조현우 선수 키 넘겨서 골 들어갔던 그 경기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전반전 10분 동안 강하게 압박 걸고 전반 30분 정도는 조금 숨을 고르고 이런 형태로 이제 경기 운영을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기는 전반전에 숨을 고르고 후반전에 에르난데스 제르소 넣어가지고 후반전에 좀 이제 한번 승부수를 던지겠다 이런 경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후반전에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울산 선수들도 미처 지금 뭐 볼을 돌리기도 전에 지금 인천 선수들이 압박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울산의 부진이라고 설명하기보다도 인천이 후반전에 경기를 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제가 오늘은 뭐 개싸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포항전이라던가 대전전 때는 어떤 세컨드볼 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울산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공격적인 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이 경기를 끝까지 90분 동안 모르게 끌고 갔던 이유는 두 번째 골을 넣지 못해서 2대0이 됐으면 인천 선수들이 힘을 완전히 빼놓을 수 있고 밸런스를 더 완전하게 깨놓을 수가 있거든요. 인천이 쫓아야 되니까 더 밸런스를 깨야 되고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는 이런 얘기거든요. 바둑걸로 잠깐 볼까요? 자, 인천이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홈에서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1대0으로 지고 있으면 여기를 권한진만 빼서 이렇게 바꿔놓겠죠. 이렇게 바꿔놓는 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2대0이면 이게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이 선수가 70분에 올라온다거나 공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가 숫자가 골 넣으려고 그러면 앞에 많아져야 되니까 여기 앞에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반대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뒤가 얇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울산이 두 번째 골을 빨리 넣었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 골 넣으면 여기가 덜 버지니까 그다음부터 뭐
엄원상이라던가 뭐 바코라던가 개인기량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뒤를 털어먹으면서 쉽게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마냥 항상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겠는데 제가 봐도 울산 쪽에 조금 아쉬운 찬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거기서의 그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하고 다른 이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만 해도 그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그 보현이치 장면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 장면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설이나 이런 데랑 좀 다른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그 장면에서 제일 잘했던 건 결국 설영호입니다. 그 보현이치 전반전에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보현이치가 일로 이동하면서 볼 잡고 있다가 여기다 찔러넣고 이제 설령호가 돌아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 장면은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다 패스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패스가 아니에요. 그 여기 이거를 잡는 그 결국에 그 핵심은 설령호 움직임이죠. 네, 이거는 움직인 게 다 했어요. 일로 들어갔나요? 여기 한 명 있었나? 전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들어갔나? 한 명만 제꼈나 두 명 제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서 들어간 건 뭐냐면 이게 그 제가 그 자주 말씀드렸던 이 측면을 넓게 쓴다는 거의 장점이거든요. 이게 설령호 선수가 자꾸 전반전에 이제 일로 올라오고 나면 크로스를 붙여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여기서 돌파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를 볼을 못 잡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수비 처음에 잘한다고 간격을 이렇게 좁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볼이 이렇게 들어가면 본인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 다시 좁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짜증나요, 되게. 근데 이게 다시 들어가면요. 또 나와야 돼요. 근데 또 뒤로 가. 그럼 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선수가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같이 잡으려고 그래요. 예. 같이 잡고 있는 건데 이때 이제 설영호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장면 잘 돌려보세요. 일로 내려오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막 무슨 뭐 당장 받으려고 팍팍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쪽 각을 받으러 내려오는 척 하니까 일로 따라 내려와요, 이거를.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힘드니까.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본인이 뒤로 당겨 놓고 이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서 있던 거를 내려오면서 이 선수가 이렇게 당겨 오겠죠. 그때 이제 일로 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야니치는 눈이 맞아서 잘 준 거죠, 사실. 보야니치도 잘 주긴 했는데 이거는 풀백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제가 그 조기 축구할 때 친구들한테 이거는 볼이 없는 상태로 이 사람을 바보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볼이 없을 때 오프 더 볼의 움직임으로 여기는 수비를 바보 만드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영우 선수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울산한테 아쉬운 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설영우 선수가 여기 완전 올라왔을 때 통짜였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저는 그 마무리가 안 됐던 게 설영우 선수 선택이 일단 안 좋았어요. 터치가 한 두 번에서 세 번 있다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저는 잡아놓고 한 번 친 다음에는 선택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컷백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설령우 선수의 판단이 늦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선이 너무 겹쳤어요. 그 장면에서 보시면 에사카타루가 앞으로 움직이고 바코가 일로 들어오고 강윤구 선수가 아마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마티나담은 잘 움직였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렇게 다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설령우 선수한테는 이게 힘든 거죠, 선택이. 누구 발업해줘야 돼. 어려운 거죠. 얼추 주면 누군가 한 명 하면 되는데 이건 세 명이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런 거에서 좀 어,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마티나담은 골대 앞쪽으로 움직이고요. 이거를 에스카타로는 오히려 예를 들면입니다. 가까운 쪽 골대로 더 움직이면서 컷백을 먹을 게 아니라 가까운 골대 쪽으로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거를 돌려놓을 생각을 하면은 일로 끌고 가면서 수비를 끌고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뒤는 강용구가 먹는 거죠. 바코는 먼쪽 크로스, 먼쪽 골대 쪽에서 들어오면서 여기 이렇게 넘어오면 마무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조금 세네미 군대로 좀 퍼져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울산한테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물론 로테이션 돌아가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요게 좀 잘 정리가 안 돼 있다. 후반전에도 몇 개 있었어요. 후반전에도 엄원상 선수 쪽에서 이제 돌파 한두 군데 하면서 뭔가 이제 숫자들적으로 본인들이 역습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확실한 움직임을 가지지 못하면서 이제 엄원상 선수 쪽에서 자꾸 뒤로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죠. 이청용 선수 쪽으로. 근데 그게 뭐 이제 저는 뭐 마냥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뺏기면은 다시 역습당하고 볼 이제 소유권 내주고 나면은 이제 다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엄원상 선수 자체의 그 어떤 선택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최선이냐? 그럼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공간을 어떻게 찾아먹고 어떻게 공간을 배분해 가지고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그 다음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득점을 해낼 것이냐. 예. 그런 장면들을 고민을 해 가지고 그런 엄원상 선수한테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뭐 이런 거죠. 11번으로 잡아봅시다. 엄원상이 여기서 공을 잡아가지고 이쪽에서 막 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1대1 잡히고 마틴 아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잡히고 이제 막 올라오죠. 근데 이제 이럴 때 중요한 게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들의 숫자가 중요한데 그때마다 좀 숫자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이제 이청용 선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바코가 따라 들어오다가 혹은 뭐 이제 에스카타로는 없었구나. 네. 뭐 이규성이 따라 들어왔다, 뭐 이청용이 따라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갈 생각이 아니라 뭐 이렇게 자른 하프 스페이스를 잘라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마틴 아담이 크로스를 부르고 있을 때 이 앞으로 움직여가지고 본인이 이 하프 스페이스를 이쪽에서 바코가 받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정체되는 느낌을 줘가지고 좀 역습의 속도를 살리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울산한테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경기들에서 좀 고전한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리드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득점해야 될 때 이런 때는 정말 집중력이 좋고 또 공격적으로 잘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1대0으로 이기고 있다 그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쪽 상대편이 강하게 압박을 걸어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좀 뭔가 득점 찬스가 왔을 때도 여기서 해결하려고 하는 느낌보다는 좀 두려워한다고 해야 될까? 이 뒤에서 볼을 더 잘 돌리고 싶어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는 어떤 때는 어떤 순간에는 역습이 좀 두렵더라도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차라리 가서 한 골을 넣고 내려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보기엔 엄원성 선수 쪽에서 물론 엄원성 선수 스스로가 마틴 아담을 보고 이제 가까운 쪽 골대로 때렸던 그 장면을 포함해서 한 두 번 정도는 역습 장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장면들에서 조금 더 본인들이 확실하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맨시티 제가 이제 좋아하는데 맨시티가 뭐 5대0, 6대0, 7대0 막 이렇게 이기는 경기들 잘 보시면 그 7대0 만들 때조차까지 그런 순간까지 막 점유율을 잡고 계속 만드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5대0, 6대0 되더라도 시티가 이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는 경우들은 많죠. 예, 그거는 당연한 축구긴 한데 그거를 별개로 해서 상대가 이제 5대0 지고 있으니까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6대0든 7대0든 똑같으니까 한 골 넣는 거를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0패를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때는 상대가 라인을 높이고 많이 이제 접근하게 되고 이렇게 덤비게 되는데 그럴 때는 역습하는 형태로 골을 쉽게 추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완전히 길을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산이 1대0이 될 게 아니라 1대0 상황에서는 2대0 되는 거, 3대0 되는 거, 4대0 되는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 1대0이 됐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2대0, 3대0이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흐름을 먹히게 되는 형태들이 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울산이 완벽한 팀이 아니고 여전히 뭐 이제 나아질 점이 있고 또 그 선수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들지만 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울산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울산이 잘하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이게 뭐 다른 팀이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굳이 얘기 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울산이 잘하고 있고 경기 내용도 본인들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가장 전 좋다고 봐요. 그 고점을 찍었다는 게 그 상대가 내려선 팀을 상대로 본인들이 차분차분하게 풀어갈 때는 제가 보기엔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흐름을 빼앗기고 밀렸을 때 좀 많이 밀리는데 근데 역량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고 또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다 보니까 40분이 다 됐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렇게 또 길게 했네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할 말 있을까요?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고 주말에 내일 또 할 수 있으면 올 텐데 어찌됐든 주말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좀 뭐 제주 리뷰해달라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을 고려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가볼게요. 감사합니다.